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역시 2차 전지주의 왕좌는 굳건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투자 훈풍이 2차 전지주를 다시 끌어올렸는데요. 대장주였던 에코프로가 쉬어간 가운데 LNF를 중심으로 소재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LG엔솔과 삼성 SDI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2차 전지주가 이끈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또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였고요. 유럽 증시는 서머타임이 시작을 하면서 한국 시간으로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이 시작하는 오후 4시에 개장을 해서 12시 30분에 장이 마감이 됩니다. 서머타임 시작과 함께 변경되는 개장 시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네, 김성준의 오늘 장 마무리 종목은 미래컴퍼니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수술 실적을 가지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자사의 수술 로봇 레보아이를 공급했다는 소식이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대기업의 인수전이 여전히 유효하고 또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의료용 로봇도 큐렉소에서 또 미래컴퍼니로 순환매가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기태 기사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 들어볼까요? 예, 이기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아일리아 바디오 시밀러의 임상 3상을 성공으로 마무리했고요. 이에 따른 주가 재평가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지난 금요일에 이제 네오주에도 소개가 됐었고 또 금요일에 임상 3상 속보를 저희 시간에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주가 가치에 대한 재평가 속도를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강준혁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예, 강준혁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호텔 신라입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시장 관심도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 좀 많이 지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중국의 따이공들이 오는 그러한 시기 자체가 이번 1분기 말부터 시작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천면세점 부분에서의 어떤 불확실성 자체도 해소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강한 탄력을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호텔 신라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숨고르기 후 빠른 탄력으로 회복을 하면서 주도주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2차 전지주,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행보로 주목을 받는 MLCC 관련주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투자 소식이 새로운 트리거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이번 주 발표를 앞둔 미국 IRA 세액공제 세부 지침안도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데 대장주였던 에코프로가 급락을 했고 또 LNF가 급등으로 그 자리를 대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2차 전지주를 담을 시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EN플러스 이런 리튬 관련주 좋았고요. 또 이지도 상한가, LNF 등 LFP 관련주 중심으로도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MLCC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방문해서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에 미래 먹거리인 MLCC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가 전방 업황의 부진 속에서도 최근에 인공지능이나 전장용 시장 확대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성장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좀 고공행진하던 2차
2차 전지주가 숨고르기에 나서면서 주도주가 변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기류가 잠시 좀 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발 훈풍이 다시 2차 전지주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숨고르기 국면에서 반등할 때 참 어떤 섹터보다 탄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내내 계단식으로 우상향 흐름을 좀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강준혁 파트너께 들어볼까요? 일단 주가 움직임보다는 섹터는 일단 올해 굉장히 크게 시장 안에서 상승할 것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번 LG에너지솔루션 투자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발전소 같은 경우에 ESS를 보통 부착을 안 했습니다. 부착을 안 했는데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ESS 전용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자면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전기차에서 이제 청정에너지 부분에서의 어떤 청정에너지 안에 들어가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안에 들어가는 ESS 부분도 이제 좀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하는 쪽으로의 어떤 전방 산업이 지속적으로 조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에 대한 뉴스들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고요. 단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종목이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해서 종목이 계속 오르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서의 은행 관련된 사태들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자체는 기업은 굉장히 좋은데 이 기업을 살만한 돈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순환매는 좀 빠르게 좀 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투자를 밝히면서 원통형과 ESS용 LFP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국내 업체 중에서 이제 북미 지역 내에 원통형 배터리의 전용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게 지금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좀 확실하게 LG에너지솔루션이 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이기태 기사님께 들어볼까요? 예, 뭐 일단 계속해서 테슬라발 원통형 배터리는 확장돼 가고 있다. 그리고 채택받을 그러니까 파우치형이라든가 각형만큼 원통형 배터리의 효율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이에 따라서 공장 신설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뉴스가 나온 게 이제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말서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레벨업된 기현상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촉진이 됐는데 유럽도 이제 결국엔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변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여기서는 이제 투자에 좀 유의해야 될 시기로 넘어가는 과도한 쏠림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되는 시기로 넘어가는 순간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수혜주와 피해주, 시장에서는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일정에 맞춰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가 그것을 발표한다라고 하면 사실 뉴스에 팔아라는 주식 격언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뉴스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G엔솔의 이번 투자에서 저희가 좀 이목을 끌게 한 것, 그리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 것이 ESS 전용 배터리 공장 구축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지금 붙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ESS다라고 하면 삼성 SDI가 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투자의 좀 시사점과 좀 관련된 업체들도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강준혁 파트너께 한번 정리를 부탁드려볼게요. 예, 이번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미국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붐을 특히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났는데 조금 묘한 것은 삼성 쪽이 공급을 하고 있다든지 소재를 LG 쪽에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 쪽에 공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의 모습도 일단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ESS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ESS도 사실은 2차 전지고요. 그냥 2차 전지도 그냥 2차 전지죠. 전기를 이제 충전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ESS 이게 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이걸 사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단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들어가는 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한 2천만 원 정도 하니까 배터리 바꾸려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S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2차 전지를 자동차라든지 하는 부분에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자동차에서 못 쓰겠다라고 하면은 좀 싸지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ESS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리튬 인산철은 아시다시피 3원기의 배터리보다는 이제 가격이 좀 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ESS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고 이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태양광하고 풍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도 이제 시작을 하죠. 시공이라든지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태양광을 봐야 된다, 풍력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조건 ESS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개를 합치면은 스마트 그리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을 봐라라는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자면은 시장 안에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이 LG 일렉트릭이 됐던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그런 식의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이 이쪽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미국 내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까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이거 전기 끌어와야 되잖아요. 끌어와라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구리선이 필요하겠죠. 구리선. 그래서 LS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의 그 투자 뉴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급등을 끌어가고 있는데 관련도가 낮은 종목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종목별로 좀 선별이 필요하고 스마트 그리드나 뭐 이렇게 구리선 쪽으로 LS 쪽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LG엔솔의 이제 투자 소식에 더해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IRA의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좀 반영된 내용이 그대로 좀 담길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면서 2차 전지주에 좀 안정적으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IRA 모멘텀에 대한 눈높이는 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이사님? 예, 뭐 사실 뭐 그동안에 계속해서 뭐 법안과 규제가 나오면서 국내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훈풍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전체 시가총액 비중을 봤을 때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혜 종목이라는 종목들은 다 한 번씩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시장을 면밀히 좀 살펴본 투자자라고 하면 기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제가 장표도 하나 들고 나와봤는데 이 기현상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 하면 코스닥이 한 10%, 코스닥이 한 10포인트 그러니까 1.5%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하락 종목 수는 1000개였고요. 상승 종목 수는 400개였습니다. 그만큼 과도한 쏠림 현상 속에서 수혜주 찾기에 분주했다. 시장은 어느 한쪽으로 시각을 잃어서 과열 국면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여기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IRA가 어제 오늘 나왔던 뉴스가 아니고 재무부에서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수혜주들이 어느 정도 눈높이가 됐다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희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대북주 그러한 종목들이 베트남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제일 큰 호재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몇몇 종목은 하한가까지 가면서 테마주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파티장에서 즐기되 문 앞에서 즐기는 그러한 투자 습관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그 기대감을 이미 주가에 다 녹여냈기 때문에 그 세론을 조금 오히려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자 이제 2차 전지주가 오늘 뭐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말 굳건한 1등주 대장주였던 에코프로가 이제 3%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정말 못 갔던 LNF 그리고 첨보의 강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섹터 내에서 좀 대장주가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봐도 될지, 그리고 저희가 좀 담아볼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매력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도 문 앞에서 즐기자 뭐 이런 문 열고 밖에 나가는데 파티가 계속되면 다시 또 들어오면 되니까 가볍게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러면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부분에 상승을 했던 부분은 예전에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모멘텀 자체가 LG 관련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일단 삼성 SDI 쪽으로 가 있던 에코프로 그 증설 물량
물량 자체가 삼성 SDI 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조금 시장에서는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시장 안에서는 이쪽 순환맥, 2차 전지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2차 전지 소재라고 하면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도 있고 그다음에 전해질도 있고 뭐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계속 저는 돌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방송에서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LG에너지솔루션으로 소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회사는 LG화학이죠.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유화학 경기 자체가 그다지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어서 네. 주가 움직임이 약간 좀 패턴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천천히 보셔도 LG화학은 석유화학 경기 자체도 이번 하반기 되면은 뭐 상승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LG화학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돈을 투자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설비를 드리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SFA라는 종목이 있죠. SFA라는 종목이 2차 전지 장비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지금 이제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충분히 봐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FA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정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좀 천천히 보고 SFA도 장비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2차 전지주 지금 뭐 너무 뜨겁기는 하지만 늘 좀 고평가 꼬리표가 좀 붙어 다니기는 하는데 지금 좀 저희가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시는지 종목 얘기까지 들어볼까요? 예, 뭐 2차 전지를 담아볼 종목이 있냐라는 말씀에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뭐 특정 종목이 10배 가는 동안 주변에 이제 내가 살만한 종목이 있는가, 그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살만한 종목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종목이 안 간 것은 그 종목에 아킬레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10배 나는 동안 만약에 내가 2차 전지 관련주를 갖고 있는데 안 갔다라고 하면 만약에 대장주들이 꺾일 때 이 주식은 멀쩡할까를 되려 놓고 봐야 됩니다. 과도한 쏠림이 난 이후에 소외주였던 것들은 되려 더 소외를 받고요. 만약에 대장주였던 그러한 종목들은 되려 대기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할 구간을 설정해 주거든요. 네. 여기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더더욱 큰 코를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2차 전지주를 담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다음 섹터가 어딘지를 공부하는 게 더 현실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2차 전지 중에서 뭔가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지지난주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말씀드린다는 건 사실 저한테도 리스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뭐 담을 종목이 있는가라고 말씀을 했을 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얘기는 하지 않겠다. 상승을 못했지만 더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차 전지의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좀 집중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쪽은 어떨지 MLCC 업황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LCC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전장용이라던가 이런 전방 산업이 확장된 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전방 산업과 MLCC 업황의 사이클 추이부터 한번 이사님께 점검을 받아볼까요? 예,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그동안에 뭐 작년 이맘때를 좀 생각해 볼까요? 공급망 이슈가 있었고 전방이 부러지고 코로나 이후에 IT 기기가 전반적으로 팔리지가 않았고 자동차 쪽에서는 반도체 이슈가 있어서 생산하고 싶어서 생산을 못했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이제 물동량 이슈가 있었고 공급망 이슈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또 날을 서서 치포 동맹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중국의 수요를 부러뜨려서 MLCC가 좋지 못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연출됐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MLCC가 보여지는데요. 뭐 장표를 하나 들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는지의 가장 극명한 장표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중중형차를 탄다라고 하면 MLCC가 2,000개에서 고급 세단이 한 5,000개 들어갑니다. 순수 전기차라고 했을 때 15,000개 정도 들어가니까 약 한 3배 정도 들어가고요. 뭐 3만 개 정도 들어가는 전기차를 놓고 봤을 때 6배 정도 늘어나는 MLCC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갈 때 MLCC가 갔냐를 놓고 봤을 때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못 갔냐를 놓고 봤을 때 전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서 본연의 캐시카우만 나간다라고 하면 성장 쪽에 배팅을 해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MLCC 관련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이제 보릿고개가 마지막 단계 1분기 실적 이후에는 전차적으로 상저 하고의 모습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 대안처로 MLCC가 적합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장용의 수요가 좀 확대가 되면서 관련 부품사들의 전장 사업 경쟁이 지금 치열한데 전장용 MLCC 시장은 이제 우리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좀 세계에서 어느 정도로 좀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MLCC 얘기를 하면 삼성전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또 삼성전기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의 위치를 좀 살펴보면 MLCC의 위치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삼성전기가 MLCC 부분에서 글로벌로 봤을 때 한 5등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무라타라든지 TDK 다음으로 이제 3위권까지 일단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전장 부분에서의 이제 MLCC의 수혜 자체를 국내 기업이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파워트레인용 MLCC 부분이 북미 전기차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에도 고성장을 좀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MLCC를 보자고 하면 이제 삼성전기를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봅니다. 근데 솔로엠 지분 매각 소식으로 MLCC를 위한 투자 확대 기대감도 지금 확산 중으로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기의 앞으로의 투자 행보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기사께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솔루엠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기가 이대 주주로 갖고 있었던 물량이 최근에 블록딜로 넘어갔습니다.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지금 뭐 무엇보다 투자처를 그리고 투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산의 MLCC 특화 지역을 선정해서 여기서 연구단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선두 경쟁업체인 일본과의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핵심 소재 내재화의 연구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이라든가 서버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리고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대응을 하기 위한 선제적인 작업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MLCC 업황이 변화된다라고 하면 삼성전기가 기투자한 것에 대한 열매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하반기엔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매출에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중국의 IT 기기 수요 좀 회복인데 이 회복도에 대해서 좀 기대 요소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좀 상저하고의 패턴으로 회복세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뭐 치포 동맹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중국의 수요 자체가 조금 부러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작년이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6개월 정도를 쉬어버리니까 당연히 휴대폰 살 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살 일도 별로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수요 자체가 이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관건인데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장용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왜 못 갔냐? 원래 기존에 있었던 IT 기기에서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국의 IT 경기 자체가 좀 빨리 안 살아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네. 지나놓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보니까 생각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IT 수요 자체가 일단 스마트폰 수요 자체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보조금 정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IT 관련된 기기들의 판매량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항저우 아시안 그 게임에서 이제 e스포츠 부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네. PC 판매량 자체도 사실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지금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하반기에 이제 아이폰도 이제 신작이 또 나올 거니까 네. 이러한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아이폰을 굉장히 많이 산다는 점도 감안을 해보자면 전장 부분이 이제 IT 부분이 일단은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더 크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살아난다면은 기존의 자동차 전장까지 성장성을 엎을 수가 있으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종목이 다 오르고 난 다음에 관심 가진 건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탑픽 종목은 어떤 걸 좀 가져가 볼까요? 저는 일단 사막 컨덴서를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두 종목 거의 뭐 대표 종목이라고 하면 삼성전기 아니면 네. 사막 컨덴서이기 때문에 사막 컨덴서 부분은 일단은 MLCC 사업만 두고 봤을 때 전년 대비 한 10% 이상 일단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MLCC 내 전장 비중이 한 33% 정도가 되는데 자동차 부품 그 전기차 부품 회사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가 LG전자죠.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LG그룹 자체가 거의 전기자동차 부품을 전기차를 한 70% 정도 만들 수 있는 만큼의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일단 전장 비중이 한 33%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LG 물량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에도 자동차 부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막 컨덴서도 한번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삼성전기 사막콘텐서 대표적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MLCC 업황과 관련된 또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미리 선점 후에 투자 수익을 좀 확대를 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 기회를 잘 모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 엔지니어링이 9.8%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에도 2% 정도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현재는 9.8%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 우선주가 9.4%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동남합성이 7.4%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56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종목입니다. 오늘 1% 강세로 마쳤는데 그 에너지 이어가면서 7.4% 상승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이텍팜이 10%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한 에너지 이어가고 있고 다보링크,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정규장에서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역시 9.9%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테크엘이 9.5%, 동일금속이 오늘 철강주들의 강세 속에서 시간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4% 상승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기 상사가 3.3%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대 주주의 지원 속에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3.3% 밀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성한이 2.8%, 화승코퍼레이션이 2.5%, 그리고 닭고기 전문 업체인 마니코, 지난해 영업 손실을 공시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도 1.5% 밀리면서 1,27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엑서지 21이 5.5%로 가장 크게 코스닥에서 하락하고 있고요. 노블 M&B 오늘 정규장에서 26% 급등한 종목인데 현재는 2.6% 두 번째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웰크로한텍 2차 전지 설비 플랜트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10%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2.5% 하락하면서 5,73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저희는 많은 종목들 가운데 또 내일을 여는 유망주에서 기회를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김성준 부장께서는 모델 솔루션 가지고 오셨고요. 이기태 기사 이렌텍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 이녹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렌텍과 이녹스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김성준 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모델 솔루션은 작년 10월에 이제 상장을 해서 챗 GPT 시대의 좀 대표 수혜주로 꼽히더라고요. 모멘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모델 솔루션은 이제 초정밀 프로토타입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상품화에 앞서서 먼저 이제 성능을 좀 검증을 하고 또 이제 또 개선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제품을 좀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 시제품을 통해서 이제 생산의 이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제품의 수명 주기가 워낙에 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제품 출시를 크게 좀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 보니 막 여러 업체들이 조금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랑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이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유럽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 만큼 또 추가적인 매출처 다변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로벌 이 프로토타입의 시장은 연평균 11%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을 보여지고요. 주 고객이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또 스페이스X까지 해서 글로벌 한 400여 개의 이런 고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야고요. 기본적으로 소형 IT뿐만 아니라 이제 로보틱스 그리고 헬스케어, 그다음 항공, 우주와 같은 다양한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하고 있어서 네.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모두 기대가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품종 수량 생산의 니즈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CM 사업부를 따로 이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의 80%까지 로봇 관련 분야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LG전자와 베어 로보틱스가 주 이제 매출 처이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제 수주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한 700억에 영업이익이 97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는 매출 한 810억, 영업이익도 117억 정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15%가량이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모색하는 회사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글로벌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상장 이후로 이제 쭉 좀 쉬어가다가 지금 방향을 돌려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저희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예,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AI라든지 로봇과 같은 전방 분야가 워낙에 좀 성장하고 있고 항공 우주 분야도 이제 성장을 계속해서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좀 뒤늦게 부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6개월 보호의 수는 없는 상황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수급적인 오버행 이슈는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의 고점 정도 수준을 최근에 좀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다가 이제 이틀째 이제 눌림목을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일도 거래 없이 그 이전의 고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 마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 가격은 이제 상장 후 최고가가 이제 34,700원이었는데 신고가 영역이 35,000원으로 1차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뒤늦게 부각된 만큼 충분히 신고가도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24,000원으로 대략 10%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입이 가능한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으면서도 오버행에서도 자유로운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신고가까지 전략을 좀 짚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어서 이기택 이사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렌텍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이슈로 조금 토크를 나눴던 그 ESS 부문에서 가정용 ESS 부문에 가장 좀 강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신성장 동력으로 알고 있는데 성장 모멘텀 이쪽일까요?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이엔텍 하면 다들 잊으셨겠지만 원래 본업은 배터리팩,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팩과 케이스, 그리고 충전기 보호회로 등을 만드는 전문적인 IT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배터리팩 관련된 성장성이 돋보이는데요. 북미향 ESS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것과 로봇향 배터리팩도 어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쪽에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업이 잘 되고 성장이 있는 쪽이 또 하나의 축이 더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기대가 컸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스마트폰과 연계돼서 조정이 나왔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전자담배 쪽입니다. 원래는 전자담배 쪽에서 KT&G, 솔리드2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면서 올해는 이쪽 부분만 매출액이 3천억 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업을 통해서 성장성 있는 사업을 두 가지 양날개를 달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가는 대략 전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적 개선세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소외주로서에서 하반기에 실적 보답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렌텍의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면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21,000원을 지금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사님은 목표가를 얼마로 좀 제시를 네, 해주셨어요? 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2년도 작년 매출액이 9,979억 원, 약 한 1조가 안 됩니다. 올해는 1조 522억 원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800억이 좀 안 되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한 900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좋아졌지만 되려 주가는 12,000원대를 하향해서 11,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위에 상단 박스권과 밑에 하단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저희가 예상했던 전고점인 목표가 25,000원대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이탈가이죠. 12,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리포트보다 더 높은 목표가 25,000원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하단의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올라갔을 때까지 이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종목 이녹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녹스 하면 정말 다양한 좀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주 랠리가 좀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 자회사인 TRS의 가치가 또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종목이죠. 사실 이제 오늘 이녹스를 좀 말씀을 드리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저항성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거래소 시장도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시장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뭐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조금은 치고 빠지기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녹스는 지주회사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톤 스포츠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베스트라고 하는 투자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고 TRS라고 하는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만드는 요 회사들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녹스 첨단 소재는 관계사로 일단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TRS가 중요한 이유는 이 TRS라고 하는 회사는 실리콘 파우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 2차 전지에 지금 실리콘이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실리콘을 넣었을 때가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효과 자체가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어찌되었던 뭐 전기차가 되었던 아니면은 관련형 담배가 되었던 뭐 어떤 부분이든 2차 전지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실리콘 파우더의 매출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 시장이 미국의 어떤 전기 자동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관련 종목이 이미 많이 올랐고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고점 돌파를 못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단기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도 전체적으로 조금 단기로 봐야 하고 그렇게 단기로 들어가기에 이녹스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 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조금 눈앞에 두면서 거래를 마쳤잖아요. 그러면 단기로는 어떻게 조금 트레이딩을 해볼까요? 자, 일단 이녹스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다른 종목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2차 전지 안에서는 기간이 여전히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일단 눈에 띄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급등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이 위치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 이전에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선이 굉장히 강한 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가 위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강한 저항선이 일단 34,000원 정도에 위치는 하고 있는데 이 34,000원 선을 일단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면 이전 고점까지는 한번 그냥 슈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 목표가 38,800원인데 800원을 일단 애누리 하고 38,000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짧게 대응을 할 건데 지금의 상승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하면 38,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잠깐 좀 여쭤보고 갈게요. 이제 셀트리온이 내일 주총을 좀 앞두고 있는데 오늘 그룹주가 나란히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이제 셀트리온이 조금 바이오 제약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반격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파트너님? 반격이라기보다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안정적인 실적을 냈는데 밀려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고 셀트리온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죠. 원래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회사가 어떤 섹터에 있고 이 섹터가 성장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 일단 체크를 합니다만은 CEO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여기 경영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영진에서 우리가 기대할 우리 회장님의 기한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만큼만 가도 충분히 셀트리온은 여러분들이 원래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자리를 찾아가고 CEO 리스크가 아닌 CEO를 모멘텀으로 좀 그렇죠. 삼아서 갈 수 있는 부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요주로는 김성준 부장의 모델 솔루션, 이기태 기사 이렌텍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 이녹스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성우하이텍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조금 드리고 갈까 봐요. 이제 테슬라로 관련해서 멕시코에 이제 이미 생산 공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성우하이텍이 그 테슬라의 수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지 그 강점에 대해서 이기태 기사님께 한번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뭐 그러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였죠. 그리고 오늘 뉴스화돼서 나왔고요. 성우하이텍뿐만이 아니라 관련주들이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뭐 테슬라의 태자만 들어가도 T만 들어가도 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니까 사실은 여기서 쫓아갈지 말아야 될지는 각자 투자자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어떻게 여기서 바닥과 천정을 논하겠습니까? 대략 봤을 때 어깨 이상이냐 머리냐 그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을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는 각자의 투자자의 몫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호재를 지금 업고 가고는 있으나 어디에서 내릴지는 각자의 판단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좀 이렇게 세 가지 유망주에 대해서도 포트 전략 참고를 하셔서 잘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이기텍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지난해 5월 LG 엔솔과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 2건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주 지역의 전기차 수요 대응을 위해 미국 애리조나 지역 투자 이행을 결정하며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거래량 기록하면서 1.18%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LG화학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2차 전지 사업을 그룹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3.9% 상승하면서 강한 에너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로보스타입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제조 공장에 쓰이는 수직 다관절 로봇 등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대기업들의 로봇 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8%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큰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6%까지 상승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위 만나볼까요? 이구산업입니다. 동과 황동, 인청동 등 동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철강 종목들의 강세 속에 5거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 터지면서 현재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덕양산업입니다. 차세대 리튬 메탈 배터리 기업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 올해부터 충북 충주에 1,956억 원을 투입해서 리튬 메탈 배터리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덕양산업이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최근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현재 시간에서 가장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 상승하면서 3,2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1위 덕양산업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리튬 관련주로 함께 분류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상승 마감을 했고 시간에서도 이렇게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장님, 내일장에서도 이 에너지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시간 내에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 그렇게 좀 크지 않은 그런 회사이긴 합니다. 덕양산업은 이제 현대차의 그 내장재, 칵핏 모듈을 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또 전기차 관련된 부품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현대차나 SK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 충북 충주에 공장을 설립한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와 과거에 이제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의 협력 업체로서 선정된 바 있었던 덕양산업의 간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리튬 메탈 배터리는 이제 흔히 반고체라고 불리는 그 전고체와 이제 일반 배터리의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리튬에 상당히 시장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금 염려 섞인 그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다만 작년에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순이익이 이제 110억대로 이제 큰 폭으로 지금 개선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신제품 효과와 환율 효과로 꾸준하게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도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자동차 관련된 최근에 그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판매량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또 부품 업체들도 같이 좀 동반돼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3위 로보스타도 그럼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8%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 인수 이슈가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되어준다고 봐야 할까요? 예, 물론 이제 로보스타는 이미 LG가 최대 주주입니다.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뭐 로보티즈도 이제 8%의 지분을 현재 LG가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기업의 인수는 이미 여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없으나 최근에 로봇주들이 로봇주 안에서도 좀 순환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인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회사들도 좀 번갈아가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간 내에서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미 뭐 이제 그룹으로 정해진 이런 회사들도 지금 동반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산업용 로봇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뭐 그 밖에도 뭐 디스플레이와 같은 뭐 전망 산업들이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투자도 늘려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관련된 수혜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작년에도 뭐 이제 흑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 오늘 신고가 이대로라면은 내일 뭐 신고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 그리고 역시 로봇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LG가 대주주로 이 대기업 인수 기대감은 없지만 로봇주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초점은 맞추고 또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탑5 살펴봤고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화권 증시와 서머타임을 맞이한 유럽 시장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중화권 증시도 힘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전장에는 시클리컬과 에너지, 금융이 약세를 견인을 했는데요. 장기 금리가 3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고 위안화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1, 2월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고 또 제조업 회복이 더딘 점, 마진폭에 대한 단기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본토 지수를 먼저 보자면 상해 종합 지수가 0.4% 하락을 했고요. 선전 성분 지수는 0.12% 오르면서 보합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 지수도 현재 1.72%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내외 금리차 유지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하락폭을 다소 만회하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하락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유럽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유럽 시장 보시죠. 두 개의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를 중심으로 유럽 은행주들의 하락에 유럽 시장의 우려가 깊은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장중에 도이치방크가 10% 넘는 급락을 보였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CS의 우려가 도이치방크로 옮겨간 가운데 유동성과 자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는 과도하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르드 총재 역시 22는 필요시에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다행스럽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0.38%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의 금융위기 리스크가 BNP 파리바 등 은행주들의 주가도 누르는 가운데 프랑스, 독일 모두 1%로 출발을 했지만 다소 지금 눌리면서 상승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까크가 0.38%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또 영란은행과 유럽은행 총재 연설을 앞두고 유럽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여러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유럽 지수 살펴드렸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알차고 풍성한 종목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